예, 반갑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인 신현수가 오늘 출근을 했고, 이제 복귀냐 사퇴냐 가지고 관심을 끌었는데, 신현수가 복귀 쪽을 택했다. 조금 전에 국민소통수석이 기자들에게 밝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하겠다. 신현수가 이렇게 밝히고, 앞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돼서 이제는 일단락이 되었다. 사실상 사의 철회다. 이렇게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앞으로 신현수의 거취 문제는 그럼 대통령이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청와대가 밝힌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게 사의 철회냐, 복귀냐, 이게 어떤 의미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신현수가 사의 파동이 일어난 것은 검찰 인사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게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으로 지난 한 달 반 동안 신현수가 청와대에 들어와서 문재인 정권의 검찰에 대한 각종 정책 방향에 대해서 신현수가 상당히 괴리감을 느꼈다. 반대하는 입장을 가졌다. 이번에 겉으로는 신현수가 계속 지인들에게 보냈다는 문자, 박범계와 다시는 볼 일이 없다, 창피할 정도다, 이런 식인데, 박범계의 무례한, 짐작이 충분히 되는 부분이죠. 왜 우리 편에 서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면서 굉장히 박범계가 뒤로는 지금 여러 가지 드러나고 있지만, 친문 세력들, 조국 라인에 업고 이를 추진하면서 신현수에 대해서 굉장히 무례를 범했을 것이다. 그걸 신현수가 참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박범계에 대한 어떤 감정적으로 많이 척이진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그건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뒤에 궁극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의 생각이 완전히 다른 부분이죠. 그러니까 민정수석으로 취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과 법무부의 관계를 조정하겠다. 검찰과 문 정권의 관계를 자기가 좀 조율하겠다. 문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들어와 보니까 자기가 조율할 일은 전혀 없었다. 그 지인에게 보낸 문자에도 나오죠. 조율을 하려고 했는데 시작도 못 해보고 다 깨졌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다시 복귀를 해서 사실상 사의 철회냐 이렇게 나왔느냐? 저는 결국은 대통령의 뜻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 동안 계속해서 이광철과 다른 뜻이 차이가 없었다. 민정수석을 그렇게 패싱하려고 하는 민정수석실 안에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자꾸 보도를 하고 자꾸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그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은 역시 신현수 달래기 차원이었다. 박범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좀 몰아가면서 신현수를 달래기 차원이었는데, 그러면 신현수는 여기에서 대통령에게 자기의 거취를 일임하겠다라고 한 걸 어떻게 봐야 하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에게 공을 넘긴 것입니다. 대통령이 판단하라는 겁니다. 신현수는 사실은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최측근인데다가 권력의 중심인 민정수석이 대통령에게 이런 식으로 내부적 반발도 아니고 외부로까지 표출되는 이렇게 반기를 드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죠. 생각하기 힘든 일이죠. 그런데 신현수는 이걸 택한 것은, 다 예상을 하면서도 이 파문을 택한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국정 방향, 검찰과 관련된 국정 방향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 표시를 다 했다. 분명히 반대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은 모두 표시를 했다. 이제 대통령이 결정하라. 자신은 대통령이 임명한, 그래도 대통령의 최측근이니까 일단 복귀는 하겠다. 대통령이 결정하라. 이 말은 대통령이 자신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아니면 받아들이지 못하겠든지,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표를 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어느 정도라도 받아들일 생각이 있다면 사표를 또 반려를 하면 자기는 그 상황에, 그 라인대로, 그 행동 방향대로 자기는 앞으로 업무에 충실하겠다. 이 메시지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이 대목만을 넘기고 자기가 좀 고민하겠다. 이런 형태로 신현수에게
일단 자신에게 일임해달라라고 했고, 신현수는 그것까지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거취 문제를 일임했고 대통령이 결정하게 될 것이고, 일단 이 대목에서는 일단락이 됐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신현수를 저도 그런 유튜브에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현수가 사퇴를 여기서 하든지 아니면 복귀를 하든지 모두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부담이 갈 것이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이제 권력 내부 핵심에서 이 알력이 생기기 시작했다,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신현수의 그 확고한 태도로 봐서 또 문재인 대통령이 신현수가 요구하는 이런 형태의 대검찰 정책을 가져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사퇴 쪽으로 무게가 실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또 민주당 여권에서도 신현수를 대거 공격하고 나섰죠. 어제 정도에부터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결국은 여기에서는 일단락을 일단 짓고 다시 문 대통령이 고민을 하는 이런 대목이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신현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신현수가 이 반기를 들면서 문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반기를 든 거죠. 들면서 신현수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신현수는 법조인으로서 상당한 실력도 갖췄고 또 상식과 이 합리적인 판단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게 그런 것이 그 다음 또 문재인 대통령과는 정말 최측근이고요. 지난 20년 동안. 이 우리가 레드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진영이지만 이 우리 진영의 이 군사 용어인데, 우리 진영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진영의 약점을 파헤쳐서 상대가 공격하기 전에 어떻게 대응하자라고 하는 것을 담당하고 연구하고 기획하는 곳이 레드팀이라고 하죠. 이래서 이 레드팀을 주로 맡아왔습니다. 신현수는 대선 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 부분도 맡아왔고, 레드팀을 맡는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레드팀을 맡길 때 그 팀장에게는 하나는 일단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정말 측근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개인적인 어떤 대선 후보의 개인적인 치부까지 다 레드팀에게는 공개가 돼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야 대비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현수가 지금 청와대에 들어왔어도 아마 레드팀의 역할을 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이 상황이 어느 정도를 넘어서니까 이제 대외적으로까지 불거지는 이런 길을 선택을 했다. 근데 다시 복귀가 했다 하더라도 저는 사의를 철회했다라고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복귀한 겁니다. 대통령에게 공을 던진 것이죠. 나는 이런 입장이다.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해라. 이렇게 된 국면이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대통령이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윤석열 검찰의 권력 비리 수사가 계속되는 한, 그게 지금 조금 있으면, 지금 현재 신현수와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를 현재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또 오늘 오후에는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발표가 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금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지만, 권력형 비리 수사가 계속되는 한, 그 다음 지금 친문을 중심으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검찰 죽이기, 검찰 개혁, 검찰 해체 이쪽으로 가지 않는다면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현수를 받아 안고 가기에도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내치자니 지금 신현수가 또 다른 어떤 정권 레임덕을 당기는 어떤 요인이 될 거고,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걸 일단 봉합하고 넘어가는 형태다. 이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신현수의 역할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제가 전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신현수를 윤석열이나 최재형 같은 이렇게 그룹으로 보는 것은 섣부릅니다. 신현수는 그런 건 아니고 문재인과의 아주 최측근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그러니까 신현수는 완전히 문재인 사람으로서 그 그룹 내에서 레드팀의 역할, 그 중에서 그래도 좀 보기 찾기 힘든 문재인 정권에서는 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다.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적어도 이런 식으로 사의 표명을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문재인 정권 테두리 안에서의 가장 강한 어떤 그런 반발 정도는 해도 그 그룹 전체를 이탈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좀 차이를 두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뭐 신현수 본인의 입장, 그 다음에 대통령은 또 어떤 입장인지 또 조금 있으면 이제 지금 열리고 있는 그 수석 보좌관 회의가 끝이 나면 또 얘기들이 좀 흘러나올 것이고 오늘 있게 될 그 검찰 중간 간부 인사 거기에 대해서 조남관 그 대검찰청 차장이 오늘 아침 그 검사 인사위원회에 들어가면서 기자들에게 한마디 따끔한 이야기를 했죠. 소위 핀셋 인사는 절대 안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법무부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나섰죠. 그래서 아마 윤석열 총장의 뜻 뭐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아마 검찰 중간 그 간부들에 대한 인사에서 지금 그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팀을 손을 대느냐 안 되느냐를 지켜보면 또 상당히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앞으로 청와대 권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민정수석인 신현수가 이 친문들의 집중적인 공세를 받게 될 텐데 이번 연휴에도 보셨다시피 그걸 뚫어내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또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신현수를 어디까지 안고 갈 수 있을 건지 하는 부분들이 아마 최대 또 하나의 관심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신현수 변수가 앞으로 또 전국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뭐 어느 길이든 문 정권은 사실은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 청와대 권력 내부에 우리나라 대통령제처럼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권력 내부의 이 갈등이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이 그 레임덕이 본격화되는 것이죠. 보통 두 가지 갈래로 일어납니다. 하나는 정권이 힘을 잃으면서 권력이 힘을 잃게 되면서 차기 권력으로 이렇게 힘이 쏠리게 되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권력이 마지막까지 그 힘을 잃지 않으려고 비상식적인 무리한 방식을 동원하면서 그 권력 내부에서 좀 상식적인 사람들이 반기를 들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지금 신현수의 부분은 후자에 해당한다. 그런 점에서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